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미분양 주택 쌓여만 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270만 호를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5년 안에 완성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심은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질러는 났는데 이걸 과연 감당 가능할지 사실 5년 안에 완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미분양 주택수는 차곡차곡 쌓여만 가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판이에요. 따라서 실컷 졌는데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맥이 짚힐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게요. 270만 호 어디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미래의 불안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22년 8월 16일자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세부적인 현황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실로 엄청난 공급이 예상이 되는데 그 관련 문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죠. 주거 안전 실현 방안,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 향후 추진 계획 등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 중에서 37페이지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주택 공급을 해야만 할까?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목은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으로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지역별 수요와 수급 상황, 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을? 주택시장을. 달리 해석하면 지금 너무나도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조정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공급 측면으로 보면은 선진국 대비 주택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멸실주택을 대체할 만한 공급도 필요하다. 그 결과로서 270만 호를 이렇게 공급한다고 했고요. 핵심 내용은 이거죠. 서울에 50만 호 정도 공급을 하고 수도권에 108만, 비수도권에 112만 호를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커다랗게 5가지로 설정을 했어요.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과연 5년 안에 마친다? 정고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근거로서는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2기 신도시가 될 것 같은데, 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건설이 들어갔어요. 즉, 오늘날로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경기도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 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송파 위례, 양주 회천 옥정, 파주 운정 등을 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천안 아산,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이 이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20년쯤 지난 오늘날도 아직 미완성인 게 현재다. 20년 동안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5년 만에 과연 가능할까? 정고수 생각에는 터만 닦아놔도 업적으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의 정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은 5년 내내 사실상 쉽지가 않죠. 사실 실제로 만약에 해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실화임에 틀림이 없죠. 여기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죠. 미분양 주택수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대구가 가장 많고 경북, 경기, 전남, 경남, 충남, 강원, 부산 더불어서 서울까지도 오늘날 미분양이 그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더군다나 22년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잠실도 청담도 싫어요. 경매시장까지 찬바람 불고 있고요. 달리 얘기하면은 실컷 아파트 전화도 오늘날 같은 분위기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들은 바보가 아닌데 과연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한다고 했던 거를 민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기업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돈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죠. 자,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주택시장 침체에 미분양 공포 확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업은 점점점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 주택시장 또한 부동산 시장이 꽝꽝 얼어붙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다 집어치우고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22년 7월 28일자 뉴스예요. 정부 수립 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 작년 인구만 9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약 1년 전보다 9만 1000여 명이나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따라서 지자체 소멸 위험 지역이 12년 새에 2배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초록 색깔은 정상 지역, 노란 색깔은 소멸 주의, 주황 색깔은 소멸 위험 진입, 빨간 색깔은 소멸 고위험군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정말 일부 구간 빼고는 소멸 조위서부터 소멸 고위험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이 모든 곳에다 앞으로 270만 호의 집을 때려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호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붕괴될 곳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외국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 중심에 중국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부동산 원종어던 중국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 절벽 우려 커지자 출산 장려책을 오늘날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22년 8월 17일자 기사죠. 따라서 오늘의 첫 번째 사진 썸네일 한번 보면 이래요. 미분양 주택 쌓이는데 270만 호 공급을 한다. 그것도 5년 안에 완성토록 하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자, 어쨌든 공급은 기정사실이에요.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고수의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판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DTI 비율 상향 조정될 거고요. 거래세제 낮춰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분양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시켜 줄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이건 오늘날 벌어지고 있죠.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 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소득세, 중과세 폐지, 서울 LTV DTI 비율 상향 조정하고요. 3주택자의 각종 혜택 주고,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주고, 주택금융공사 대출도 늘려주고, 양도세,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세율 감면해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장 중에 건설 경기란 게 있죠. 이게 무너지면 사실 대한민국 휘청거려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12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 기회를 노려서 나의 자산 증식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돼서 정보수 영상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짐덩어리 될 수 있는 부동산 앞으로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청약통장 필요 없다. 집값공포 시나리오. 2030년쯤 되면은 1+1 아파트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다주택자 기회 지금부터 시작. 일론 머스크의 예언, 일본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적을 했었죠. 앞으로 미래가 정확히 맥이 짚히는 오늘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날 앞으로의 미래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